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미중 간의 갈등, 또 중국의 현재 위치, 산업별로도 국내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은 얘기입니다. 전병서 경희대 차이나 MBA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시고요. 사실 중국 얘기는 담론으로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중국의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떠냐로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G7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이전에는 트럼프 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중국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동시에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중국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중국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G7에서 오랜만에 이제 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경제하고 국제 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의 얘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 28%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은 뭐 51%가 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핸드폰 시장, 노트북 시장, TV 시장, 이제 이게 시장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압박하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 뭐 2, 3년 사이에 미중이 그렇게 치열하게 붙었지만 재미난 것은 중국으로 FDI,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은 네.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것하고 네. 정말로 서방 세계가 액션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초두에 다 해주셨네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우려를 생각하게 되면 뭐 패권 경쟁에서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소리 없이 목을 잰다, 이런 고민들은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보자는 말씀이고요. 중국 작년에도 뭐 유일하게 사실은 제대로 플러스 성장한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즉 그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도 중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은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면 중국으로 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금년 3월 달에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외국 돈이 가장 적었어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만 187억인데 4월, 5월에 이제 500억, 5월 달에는 558억으로 이제 뭐 연중 최대 거의 한 9조 6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그 사이에 몇 가지의 이제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억 8천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주가가 나쁘다고 그러면 1억 8천만 명이 아주 싸해지면 축제 분위기가 좀 문제가 되죠. 그런 만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모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긴축 우려 이런 것들로 사실 선진 시장 쪽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였던 것 같은데, 돈의 흐름은 이머징으로 본다고 하면 뭐 지난해부터 올해 거론됐던 대상국들이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럼 중국 증시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기업들을 적어도 주식시장에 사고 있나요? 중국은 뭐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또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들, 지금 미국이 뭐 플랫폼 기업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반도체주들이 요즘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중국은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최근 6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을 보면 상위 한 11개 중에서 지금 4개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토류라든지 배터리 관련되는 회사들이 많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제 소비주, 뭐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이제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소비주 쪽은 외국인들은 좀 매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6.18인가요? 쇼핑데이도 있고, 뭐 중국은 워낙 그 소비주 쪽이 강한 것 같은데, 아, 특별히 외국인들은 기술주를 좀 사고 있다. 근데 반도체주를 좀 산다는 거는 또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적인 거는 좀 다르다고는 했습니다만, 미국이 사실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 체제를 꾸리려고 하다 보면 적어도 반도체는 중국 기업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미국이 지금 포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초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고요. 네. 그래서 범용 반도체의 경우는 뭐 미국이 만들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대 생산 캐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짜리들 첨단은 절대 기술도 안 되고 장비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도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14나노 이상은 그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14나노, 뭐 48나노, 90나노 이런 그렇죠. 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첨단 장비 기술 반도체는 수급이 안 돼서 어렵지만 오히려 범용 제품들의 경우는 거의 풀가동 상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말씀하신 그런 그 하이엔드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요가 부족한데, 아, 그런 수요들은 오히려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중국 기업들이군요. 다 살아남는 방법들이 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중국 경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안화가 꽤 강세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의미하고요. 또 경제적인 것 말고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위안화 강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환율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 결상은 정부의 용인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보면은 뭐 무역 수지 흑자도 늘고 또 외환 보유고도 늘고 주식시장으로 돈도 늘어서 절상되는 것이 맞는데 그 절상폭이 얼마까지 가는 거냐를 놓고 보면 네. 이 6.3까지 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유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환율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정치 경제학으로 해석을 해야지 경제학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왜 정부가 수출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위안화 절상을 했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에요. 중국이 지금 PPI가 9%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재 수입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절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코스트 다운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소비재 음식료주들을 왜 외국인이 파냐고 그러는데 중국 안을 들여다보면 생산 투자가 좋아서 GDP가 높은 것이지 소비는 지금 뭐 아직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안화 절상은 내수 부양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미국하고 중국과 관계인데 바이든 정부의 공약 중에서 하나는 경제 공약 중에서 보면 중국을 공략할 때 환율을 이걸 이제 공격하겠다는 것이 공약에 들어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역 전쟁을 할 때 6.2에서 7.19까지 거의 한 15% 환율을 절하락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먼저 선절상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환율 이제 분쟁 여기에서 이제 빌미를 주지 않는 예. 그런 세 가지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강세는 중국 정부의 굉장히 계산된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그리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강세를 지금 밀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출이 유리하니까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위안화 강세가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기업. 네, 한국 기업들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이제 그 환율하고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것이 완제품이 아니고 네. 중간재가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오히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간재를 살 때 오히려 코스트가 다운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이제 네거티브한 영향들은 한참 뒤에 나타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또 코스트 떨어지는 이펙트 때문에 우리 수출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펙트가 있다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수입이 뭐 50%씩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 이제 한국으로 놓고 보면 중간재, 자본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뭐 그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약간 파지티브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측면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약간 이제 코로나로 있었던 공급 체인의 붕괴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도 다 오르고 이러면서 물가가 미국도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하면 물가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PPI가 공업 물가 지수가 9%나 갔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냥 상식선에서 서방 세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이어지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차트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CPI는 1.3밖에 안 돼요. 그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고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고 그러면 중국의 CPI 구성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고 사회주의 국가였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의 비중이 이게 CPI 구성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렇죠. 미친다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29%, 30%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공업 제품들이 CPI 구성 요소 중에서 한 33,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라든지 서비스가 66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2배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채소들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의 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이 CPI가 이것이 뭐 3%, 4% 가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구성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마 네. 연말까지를 보더라도 중국의 CPI는 그런 구성 때문에 그게 아마 중국이 생각하는 3% 이하 통제, 뭐 이게 충분히 그 안에 들어올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인플레이션의 현실화는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전병조 교수님 내기를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니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보면 외교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압력과 사실은 뭐 호주하고의 갈등도 있고 갈등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최근에 상황이 괜찮다. 그럼 주가도 이제 더 오를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가 측면에 조금. 뭐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돈은 결국은 이제 성장률 따라간다고 보면 네. 중국이 그 사이에 한 2달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적인 큰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이제 분위기를 깨는 뭐 중국의 특성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신 길에 요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극복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 상황이 경제 혈안과 밀접하단 말이죠. 뭐 인도나 이머징 최근 불안한 것도 외국인들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니까. 근데 중국은 보면 사실은 뭐 백신의 이 접종 속도라든지 백신의 안정성이라든지 다시 중국 경제가 이런 그 질병의 코로나19 요인 때문에 크게 흔들거리거나 뭐 그럴 저희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 10대 그 삼상 통과한 백신 중에서 5개가 중국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도 접종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어제까지 보면 대략 한 8억 6천만 명 정도 접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55% 가까운 접종을 그렇군요. 했고, 그래서 하루에 2천만 명 정도씩 접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6월 말 정도면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운 1차 접종이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늘려서,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올림픽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한 6월 이전에는 이것을 6개월 이전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8월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청정국 선언을 해야 그게 가능한 문제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 경제의 그 모빌리티를 확 높이는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미국이나 뭐 제일 접종률 높은 데가 뭐 이스라엘 얘기하고 영국도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서
좋고 미국, 중국은 사실 중국의 이런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빠르게 됐다는 건 보도가 거의 사실 안 되는데 그 얘기 아주 도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중국 경제의 어떤 단단함 이런 건 우리에게 기회와 우려 요인이기도 하고 미중 간의 갈등은 또 부담 요인이기도 한데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미중이 지금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쿼드 동맹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위 동맹으로 빠져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이 외교 동맹이라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경제의 자초인데 그것이 보면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바이오 이 동맹에서 한국은 뭐 상대적으로 배터리나 반도체에서 지금 세계에서 2등하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미국도 자기 편으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고 네. 중국도 이게 이 제재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꽃놀이패를 짓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터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사실은 지금 서로 자기 편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배터리에서 중요한 포진을 치고 있는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과거에 쌓았던 이런 사태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왔다. 그래서 이 꽃놀이패를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하냐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시라면 기업들에게도 네, 위험보다도 기회 요인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이나 TV는 경희대 차이나 MBA 전병서 개건 교수님과 함께 중국 경제 상황, 중국 증시 상황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